다음 의문변동 현상으로 첨가 현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첨가 현상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이니까 x 플러스 y 요 사이에 x와 y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새로운 게 들어온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의문 개수의 변동이 있어. 의문 개수가 어떻게 돼? 하나가 늘어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첨가 현상은 지금 두 가지,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 우리 EBS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하나만 더 써주자면 사이시옷 현상. 자, 사이시옷 현상 같은 경우도 첨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없던 시옷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금 EBS에서는 사이시옷 현상을 첨가 현상에서 설명하지 않고 뒤에 이제 단어와 단어가 만나는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시옷 현상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조건에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합성어. 무조건 합성어여야 해. 두 번째, 고유어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든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든지,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고유어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의문 변동 현상이 있어야 돼. 의문 변동이라는 건 아닌 것이 갑자기 된 소리가 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문 변동이 있을 때, 자, 합성어 두 개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새로 없던 것이 생기는 것도 첨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단원에서는 사이시옷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니은 첨가 현상은 얘들아, 그러니까 자음이 첨가되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잘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물약. 자, 여기에 음운 개수가 몇 개지? 미음, 우, 리을. 이음은 음운이야, 아니야? 음운? 개수에 하나 쳐줘, 안 쳐줘? 안 쳐줘. 야, 요렇게거든? 근데 얘를 발음할 때 어떻게 해? 물약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리을 첨가예요? 하면 나한테 등짝 맞는 거야. 그치? 자, 리을 첨가라는 건 없어. 그러면 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뭐가 첨가돼? 먼저 니은이 첨가되고, 첨가된 니은이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여기로 갈 때 첨가가 일어나고 여기로 갈 때 교체가 일어나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니은 첨가는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러면 모음으로 끝나는 데서는 안 일어나. 그리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제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덧붙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쵸? 무조건 받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뒷모음에 반모음 이나 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한번 볼까? 니은과 이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니은이 들어오는 거야. x와 y 사이에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받침으로 끝났고 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니은이 들어온 거고, 마찬가지로 이 여 같은 경우는 여가 반모음 제2 계열에 제2가 붙어 있는 모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렇게 니은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건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잠시만. 반모음 첨가 부분, 죄송합니다. 반모음 첨가에서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요거 말고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쓸게요. 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왜 첨가라 그러고 여기서는 왜 동화라고 하나요? 동화라고 하면은 이게 교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중 모음 화라고
라고도 해. 자, 지금 설명 한번 볼게.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제이가 덧붙는 현상 없던 것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모든 원인에는 이가. 자, 피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피어라고도 발음해도 되고 피여라고도 발음해도 돼. 둘 다 되는 거야. 되어도 마찬가지. 되어 가능하고 되여 가능해. 그리고 여기 예시를 두 가지만 써놓을게요. 이오는 이오도 되고 이요도 돼요. 아니오도 마찬가지야. 아니오도 되고 아니요도 돼. 이거는 딱 예시가 4개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뭐 비여를 내가 만약에 비여 이렇게 발음했다. 이거는 틀려버려. 틀린 발음이 되어버려. 그래서 딱 피여, 되어, 이요, 아니요. 딱 4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즉, 이 변화의 원인이 뭐 때문이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아까 다 썼죠? 자, 피어에서 앞에 이 원인이 되는 애가 전부 다 이야. 이가 얘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야, 너 나랑 비슷해져봐. 이렇게 강요를 한 거야. 그러면 동화의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모음이 순행적으로 동화가 된다라고 해서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도 하고, 이중 모음이 아니었던 모음이 어가 뭐가 돼? 여가 되잖아. 얘는 분명히 단모음이었는데 뭐가 됐어? 이중모음이 됐거든? 그래서 단모음이 이중모음화 되었다라고 해서 이중모음화라고도 해.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요거를 이모음 순행동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중모음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반모음 첨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다 말하는 건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서 요 말에 속지 말자는 거. 혹시나 헷갈릴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모음 순행동화는 어쨌든 반모음 첨가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피어, 되어, 이요, 아니요 요 4가지 이외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헷갈린다 라고 하면 요 4개는 외워두면 편해요. 피어, 되어, 이요, 아니요. 이렇게 4개는 여로 발음된다. 요로 발음이 된다. 요것만 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탈락 현상을 좀 볼 거예요. 자,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X가 있고 Y가 있어. 근데 2개가 만났더니 X 혼자 남거나 Y 혼자 남는 것. 그러면 의문 개수는 하나가 없어지는 거. -1. 그래서 탈락 현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문 개수가 없어진다. 근데 탈락할 때 앞에 게 탈락할 수도 있고 뒤에 게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이죠. 음절 끝에 2개의 자음이 와야 돼. 그럴 때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얘들아, 쌍기역이 기억되는 건 이건 탈락이 아니야? 이건 탈락 아니야. 이건 교체야. 왜 교체예요? 쌍기역은 기역 2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의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얘를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뀐 거지. 여기서 기역이 탈락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자, 기본적으로 자음군 단순화에서는 2개의 자음이 와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 리을 기역이 오거나 리을 미음이 오거나 이런 게 하나가 선택돼서 뭐 남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앞에 게 있을 수도 있고 뒤에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넓다야 넓다야 넓다지? 넓다예요. 자, 그리고 얘가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
널로 안 읽고 넙, 쭈, 카, 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읽어? 읽어봐. 얘는 넙, 뚱, 글, 다. 이렇게 발음하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얘는 리을로 발음했던 것이 상황에 따라서 비읍이 선택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면 예시를 외워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시옷은 지금 기역이 선택됐고, 비읍 시옷은 비읍이, 리을 미음은 미음이, 리을 비읍은 리을,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그러니까 리을 피읍은 여기서 두 개의 음운 변동 현상을 겪었지. 리을 피읍 중에 뭐가 선택돼? 피읍이 선택되는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다음에 피읍이 비읍으로 이렇게 음절말 평파열음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음 탈락 현상에는 대표적으로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자,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시옷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간략하게 써져 있는데,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 일단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리을로 끝날 때 니은 시옷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놀니, 노니, 살시고, 사시고 이렇게 되는 현상. 그리고 여기 옆에 박스를 좀 보면은 리을이 탈락된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리을이 있었던 것들인데 그게 없어진 채로 그냥 굳어진 애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플러스 님, 달 플러스 달 플러스 이, 다다리, 활 플러스 살, 화살, 이렇게 리을이 없어진 형태로 그냥 굳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히읗 탈락 한번 보면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형식 형태소니까 당연히 뭐 조사나 어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너, 싸이다,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 모음은 의가 탈락하거나 같은 게 탈락하는 경우. 그래서 의가 탈락할 때는 어간 말에 있는 의가 얘 앞에서 탈락하는 녀석. 탈락하는 애는 누구야? 얘야. 그리고 가, 아서에서도 가 플러스 아서에서 가서가 됐어. 그러면 아, 요게 탈락했을까? 요게 탈락했을까? 1번, 2번. 1번이 탈락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크다의 기본형인 크에서 얘가 탈락했거든. 그 다음에 어서에서 얘가 남았거든. 근데 만약에 가, 아서인데 2번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면은 가다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어간이라는 애는 어미와 함께 쓰여야 되는 의존 형태소거든? 의존적으로 혼자서는 못 쓰는 애잖아, 그치? 근데 얘가 혼자 쓰이는 게 돼. 그래가지고 이 1번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약을 보겠습니다. 자, 축약에서는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이 되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y가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운 개수는 어떻게 된다?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격음화라고, 경음화랑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자, 평음하면은 예사소리, 그지? 격음하면 무슨 소리? 거센 소리. 경음하면 이게 된 소리죠? 헷갈리지 마시고 격음이 되는 거야. 격음이 되는데 히읗이랑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얘네들이 되는 거거든. 근데 비읍, 디귿, 기역은 전부 다 파열음이야. 그치? 그럼 지읒은 뭐였지?
파찰음이었단 말이지. 그럼 파찰이라는 거는 파열 플러스 마찰이 같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얘네들의 공통적인 거는 결국에는 파열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자, 파열이 일어나는 애들은 있잖아. 닫았다가 터트리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닫았다 터트리는 거는 동작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왔을 때 있잖아. 얘 때문에 뭔가 발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얘는 입학이야. 그래서 비읍 다음에 닫았다 터뜨리는 이 비읍 다음에 히읗은 얘가 마찰음이잖니. 마찰을 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다? 입학, 좋다, 각하, 놓치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편하게끔 바꾼다 라는 거야. 자, 축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자음 축약만 좀 나와 있는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모음 축약.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오다에 오 플러스 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음 축약 현상이라는 것은 일단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선생님 이중모음은 어쨌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모음이 이렇게 교체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단모음과 단모음이, 그러니까 하나의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반모음으로 교체됐다고 보면은 이 2017년 EBS에서는 이거를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고 봤었어. 2017년에. 근데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고 선생님 설명을 했지. 올해는 2021 학년도잖니? 교체로 보지 않아요. 단모음이 두 개가 만나서 이중모음으로 축약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약 밑에다가 적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교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